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윤책TV의 전윤책입니다. 이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다들 별일 없었으면 합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사랑하는 개와 함께 비를 맞으면서 한강가를 걸었습니다. 저는 매일 강가를 걸으면서 하루 생각을 정리하고 또 가슴속에 분노를 잠재우곤 합니다. 한밤중에는 거의 언제나 개와 함께 있죠. 이제 개는 저에게 그냥 개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온전히 제 편인 제 가족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제가 생각하는 브레즈 파스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오래 관찰할수록 내가 키우는 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이 말씀은 오늘의 주제와도 연관됩니다. 이 세상엔 개보다 못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게 파스칼 시대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인 모양입니다. 요즘 이 나라 지식인 연 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보니 더욱 그렇군요. 앞으로 저도 개와 하는 대화편을 언제 한번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조국 얘기를 하기 전에 이슈 몇 개만 짚고 넘어가죠. 먼저 어제 국군의 날 행사입니다. 이 자료 화면을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방송사에서 다 내려버려서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뭔가 하면요.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건데 어제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 병사들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칼로서 제압하는 모습을 연출하더군요. 탁현민씨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죠. 참 대단한 정부, 대단한 권력입니다. 지금 한일 관계 이 상황에서 이 더욱 경색시켜서 정권 지지를 높일 목적이라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조국 씨가 죽창 들고 어제 행사에서 광란의 춤을 하면 추지 그랬습니까?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그나마 조국 사건 옆에 이춘재, 이 살인범이죠.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9건 등 14건 범죄를 자백했다는 걸 함께 헤드라인에 올렸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이 꽤 고생을 한 것 같은데 솔직히 이미 DNA가 일치했기 때문에 자백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이춘재가 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걸 보면 조국이라는 화두가 폭탄은 참 폭탄이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 요즘 북한에서 잘 나가는 최선희가 미국과 북한 10월 5일 실무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죠. 김정은의 아름다운 친서란 걸 받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요즘 코너에 몰리자 이슈를 바꾸려 아마도 뭔가를 양보했을 겁니다. 그런데 발표 13시간이 지나서 북한이 오늘 아침에 다시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정확히 오늘 아침 7시 11분이죠.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한 것으로 우리 국방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고도는 무려 910km 그리고 거리는 450km에 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SLBM 발사 실험은 언제든 미국의 턱 밑까지 북한이 잠수함이 들어가서 핵탄두를 날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정말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현재로서는 방어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 치명적인 무기죠. 자, 김정은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김정은은 재선이 다급한 트럼프의 약점, 선거 전에 내놓을 업적이 별로 없는 트럼프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대화가 무산된다면 그동안 북한을 잠재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친 트럼프의 발언은 전부 헛소리가 되고 말 테니 사실 다급해진 건 트럼프 쪽입니다. 김정은은 이런 회담을 하려고 60시간이나 열차를 타고 달려왔느냐 하고 한탄했던 하노이 굴욕을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다. 자, 문 대통령의 생각이 정말 궁금하군요. 북한 SLBM 발사는 2017년 12월 안보리 제재 결의안 2397호를 정면 위반한 건데요. 우리 정부는
정의용 실장이 주재하는 원격 NSC를 열었을 뿐입니다. 대통령은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도 예상대로였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마나 말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다시 조국 얘기입니다. 조국 특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파스칼이 한 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명언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이래도 되는 건지, 두 달이 다 되도록 대한민국은 모든 이슈가 파묻혀버리고 오직 조국 얘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역사상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신문 헤드라인을 빼지 않고 장시간 적이 있었는가요? 어쨌든 조국은 오늘도 화두입니다. 먼저 국회에서 조국 씨가 어제 했던 답변,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자신은 무죄라는 취지의 발언이 시중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영 의원의 질의에 한 답변이죠. 무죄 추정의 대원칙을 설파한 것이니 이 시대의 진정한 양심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인범도 강간범도 강도도 그 어떤 흉악범도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큰 소리를 치게 될 것만 같습니다. 어찌 이런 분이 대학에서 형법을 가르쳤으며 어찌 이런 분이 이런 도덕성으로 어찌 세상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고 있었는지 그저 기가 꽉 막힐 뿐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조국 펀드 권력형 범죄 가능성 참여연대가 증거를 갖고 있다 하는 기사를 헤드라인에 올렸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비교적 작게 취급했던 기사입니다. 참여연대에서 경제센터 소장하는 공인회계사 김경률 씨가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연구원들이 밤새워 조사를 해보니 이른바 조국 펀드를 분석을 해보니 심각한 문제, 말하자면 권력형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고 한 겁니다. 이분은 그동안 삼성그룹 승계 문제를 공론화해서 진보 진영에서 재벌 공격수로 인정받고 있는 분이죠. 김경률 회계사는 섣부른 판단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진행자 말에 엄격한 자기 검증으로 적어도 방송에서 얘기해도 될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그 자리에서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는 참여연대 출신의 문제는 입 막고 눈 감는 행위가 조국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가 꽉 잡고 있군요. 김상조 정책실장, 그 앞에 장하성, 김수현 정책실장, 전부 참여연대 출신이죠. 게다가 김연명 사회수석, 어제 국군의 날 행사를 기획한 탁현민 씨도 참여연대입니다. 행정부의 조국 장관은 물론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승욱 여가부 장관, 이번에 조국 씨의 아들, 딸 인턴십 증명서로 곤욕을 치렀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서울대 교수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장관급입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그 외에도 박원순 시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미석대 헌법재판관, 문자 그대로 기라성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참여연대, 우리법연구회, 민변, 왜 이렇게 특정 단체 출신들이 이 정부 들어서 많아진 걸까요? 후속 기사가 오늘 쏟아졌습니다. 투기자본 감시센터라는 시민단체가 오전 11시 대검찰청에 조국과 정경심, 조범동 등 조국씨 일가 7명을 모조리 고발한 겁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조국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을 살펴보면 정경심이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이 사업 확장에 이익을 줬는데 조국 씨가 몰랐을 리가 없다. 당연한 얘기죠. 한 입을 듣고자 하는 남편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조국은 66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검찰 개혁을 주장할 게 아니라 지금 구속이 먼저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고발을 한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과거 최순실과 우병우를 고발했던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들은 지난 8월 말부터 조국 씨 일가가 투자를 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죠. 코링크 PE의 회계 자료를 분석해 왔습니다. 작년 11월 코링크 PE가 투자한 WFM으로부터 정경심이 200만 원씩의 자문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WFM은 2차 전지 음극재 사업, 이 전혀 원래 상관없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투자를 했고 중국 업체와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시
유류 판매업을 하던 우모 씨가 WFM 대표가 되었는데 그는 55억 상당의 주식을 코링크 PE에 공짜로 주었습니다. 이 코링크 PE는 조국 씨 거죠. 또 가로등 전멸기 업체 웰스 CNT가 조범동에게 10억을 전달했는데 이 모두는 조국 씨에게 준 뇌물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검찰이 지금 의심하고 수사하고 파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점이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번 드러난 진실은 절대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의심하는 대로 조국이 뇌물 66억 원을 받고 코링크 PE를 통해 이권놀이를 했다면 그는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흔히 우리가 특가법이라고 그러죠. 이 특가법으로 엄중 처벌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구속해야 하는 것도 너무 자명합니다. 지금 조국 씨보다 더 증거인멸의 염려가 높은 피의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이 정권은 오불관원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조국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한 발 더 나간 거죠. 죄명이 뭐냐고요?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엔 검찰을 압박해 이 궁지에서 숨통을 좀 터보자 하는 것인데 글쎄요. 이래서야 명색이 정치하시는 분들인데 국민들 얼굴 쳐다볼 엄두나 나겠습니까? 하긴 지난번 검찰청 앞 시위를 시민들의 자발적 시위로 포장하기 위해 당무위에서 당 깃발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사실도 오늘 밝혀졌죠. 관제 데모란 걸 애써 감추고 싶었겠죠. 요사 여기저기 조국을 비호하는 교수들, 언론인들, 지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표정들이 참 어색합니다. 하나 분명한 건 조국은 이제 이 나라 도덕성의 잣대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가을밤 여러분들 신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